명치유신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제대로 개혁을 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해가지고 일본 식민지가 된 사례. 임진왜란 나고 나서 40년 사이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또 났습니다. 역사의 교훈에서 배운 게 우리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일본은 역사의 교훈에서 잘 배워요. 우리가 몽고하고 고려군이 일본에 쳐들어갔을 때, 물론 뭐 가미가제라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첫 시도에서 참패를 했지만은 그때는 육성에서 일본군이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8년 뒤인가 두 번째 다시 쳐들어갔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육성에서도 이 몽고군하고 고려군이 졌어요. 거기다가 태풍까지 와가지고 뭐 거의 전멸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를 본다면은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지 못하면은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한다. 그럼 비용이 많이 먹힌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작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순간적인 판단을 잘 했으면은 종북 세력을 척결을 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직후에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국지전 내지 준전시 상태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조국 현실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걸 놓쳤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3일 연평도 사태 때는 이건 천안함과 달리 명백한 선전포고 행위니까 그대로 북한 진지를 폭격을 해가지고 또 한 번 한국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로 하는 교육, 뭐 시청각으로 하는 교육보다는 실제 상황이란 교육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6.25라는 3년간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에서 공산당은 안 된다 하는 게 그 뒤에 지금까지 정착이 되었듯이 바로 이 연평도 응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2010년의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 전시화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 분위기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 번 더 도발을 해주면은 좋겠다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또 할지 모릅니다. 뭔가 장난칠 건데 아마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뭐 도심에서 테러를 한다든지 하는 범인이 잘 안 잡히는 방식을 강구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참으로 이게 SK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 끝냈다고 생각했던 이 종북 세력의 집권 문제,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게 이게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오히려 만나면은 미리 2012년에 총선 때에서는 이거 안 된다, 한나라당만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미리 걱정을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패배주의로. 그러나 뭐 민주당이 또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북 세력이 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종북 세력이 희망이 없다는 것은 김정일이가 희망이 없으면은 그 김정일을 쫄쫄 따라다니는 종북 세력도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기가 좀 힘들죠. 뭐, 야, 근데 지난주에 카다피 아들 실권자 사이프라는 요 친구가 실권자 노릇을 했어요. 영국에서 교육도 받고 한 그 친구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자가 끝나버렸어요. 부자가.
그 친구는 영어를 잘 하니까 아버지를 대신해가지고 CNN에 자주 출연을 해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편을 들더니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압송이 되어버렸습니다. 잡히니까 뭐 자기가 돈을 20억 달러를 어디 감춰놨는데 그거 주겠다고 했다고 그래요. 20억 달러를. 이 리비아가 현금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적고. 그래서 리비아 아마 특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리비아와 관계를 잘 유지를 해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많은 공사를 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다피 부자가 단죄가 됐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리비아에 많은 북한 노동자가 의사, 간호사가 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귀국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지 생활한다고 참 고생한다고 그래요. 왜 귀국 안 시키느냐? 귀국하면은 자기가 뽑고 들은 것을 북한 사람들한테 전파할까 싶어서 아예 못 돌아오게 하고 싶다. 못 돌아오게. 그러나 1년 뒤에 김정일하고 김정은 부자의 운명이니 가다피 부자의 운명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년 전에 가다피 부자가 이렇게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교수, 어떤 전문가도 리비아의 정세가 불안하다고 쓴 기사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1년 뒤에 김정은, 김정일이가 망할 거라고 쓰는 기자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는 다 마찬가지 되겠죠. 동북 세력도 불안하고 민주당도 불안하고 한나라당도 불안하고 여기 계신 우파 사람들도 다 불안해요. 불안했는데 제일 여기서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이 공포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미리 걱정해가지고 패배주의로 가면은 반드시 져요. 패배주의를 불러들이지 말자. 미리 끝났다, 우파가 끝났다 그런 소리 하면은 그게 또 이 불안이라는 게 전염이 됩니다. 전염. 한 사람이 불안에 떨면 다른 사람 금방 눈치채가지고 다 불안에 떠니까 이 뭐 안 된다, 졌다 뭐 이런 이야기 제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 우리 한국의 정치사를 보십시오.